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이남승입니다. 네,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희 방송 TBS 대학의 상담받고 대학가자. 그동안 여름방학 대비 특별히 준비한 탐구 영역 완전정보고 주제로 저희가 사회탐구 영역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여 남은 입학 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을 데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공신과의 수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 갔어요를 주제로 유쾌한 수다의 장을 함께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든든한 지원군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앞서 그 시작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멋지게 보여드렸는데요. 세 분의 공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3학년 특별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당당히 대학생이 된 훈남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 홍성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홍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이야기 기대해 보겠고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할 공신은요. 밝은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스튜디오를 환한하게 밝혀주고 있는 여자 공신입니다. 여학생이신데요. 2013학년도 성균 인재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균관대 인재전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성균관대 리더십 전형으로 대학 합격의 영광을 얻은 사회과학 계열 1, 2학번, 12학번 신주영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수험생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해드리고 싶은 성균관대학교 1학년 신주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인연이 깊은 학생이죠.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과 조언을 받고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에 당당하게 합격한 또 한 명의 훈남 동국대 생명공학과 1학년 장재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으로 합격한 장재영입니다.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1학년으로 있습니다. 네. 세 분의 모습 여러분 살짝 처음에는 네. 긴장이 될 텐데요.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여러분이 얻어갈 소식들, 정보들 많으니까요. 조언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또 신청하고 또 추가나 수정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여러분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겁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궁금증도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바로 전화로 질문을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02-3789-9595에서 7번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대화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의 꿈을 이룬 3명의 공신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신과의 수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 갔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신과의 수다 첫 번째 토크 주제가요.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보냈던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도 참 네.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2013학년도 입학 사정관 전형은 전국 125개 대학에서 46,337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는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19.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부터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자, 고려대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홍성진 학생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저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던 특성상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보니까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활동들이 3년 동안 틈틈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입시 때 스펙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시랑 정시 중 한 곳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수시를 선택했었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제 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고등학교의 특성상 비교과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받았던 장재영 학생은 어떻을까 궁금한데 2학년 때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스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것을 준비를 또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나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캠프, 학회, 그리고 심포지엄 등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경험이 좀 쌓였으면 자기만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거나 대회를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는 큰 규모로 열리는 올림피아드, 교내 경시대회 등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준비하는데도 순서가 있네요. 네. 이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무조건 이 활동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전공과 관련된 이 비교과 활동이 연결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주영 학생의 경우는 어땠나요? 일찍부터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계획을 했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그쪽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2학년 때쯤 이제 주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입학사정관 전형이 매우 특별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특별한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잠재력을 가장 잘 이제 발견해 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한 학생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렇게 살짝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꾹꾹 집어내는 것이 참 풋풋하게 만드는데요, 신조영 학생을. 많은 학생들이 근데 신조영 학생이 초반에 가졌던 생각처럼 내가 그렇게 특별한 학생일까? 내가 이걸 도전해봐도 되는 걸까? 라는 의심을 좀 해봤을 것도 같은데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격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분명 또 방법은 있습니다. 자, 입학 사정관 전형을 합격한 우리 든든한 지원군들 있잖아요. 네. 자, 우리 공신들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 합격 노하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영 학생 합격 노하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입학사정관 전형은 자신의 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는지에 대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자기의 꿈과 적성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수상실적이 될 수도 있고 레포트나 에세이 형식 같은 것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뒷받침되어야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한 자체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해서 얻었던 점, 배울 수 있었던 점, 앞으로의 동향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활동에서 남들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점에서 두각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수험생들에게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선 성균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주영 학생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잠재력을
가장 잘 발견해준 전형이라고 또 말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겠다고 늦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자료나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았어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려면 그동안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떠올랐던 것이 제가 그동안 찍어놨던 그런 사진을 모아둔 앨범이라든지 꾸준히 써왔던 일기였어요. 그래서 앨범 속 제 모습을 다시 보거나 또 그날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감정이나 기억들이 잘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고요. 혹시라도 빼먹은 것이 있을까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도 꼼꼼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좋아하는 활동들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주영양의 학생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사진인 거죠. 풋풋한 네. 느낌이 많이 드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네. 그런 모습에 대견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중학생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준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교과 부분인데요. 뭐 봉사라든지 뭐 리더십, 뭐 수상 실적 등이 있는데요. 우리 고려대 특별 전형을 합격한 홍성진 학생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예, 저는 리더십 활동들을 준비할 때 보통 리더십 캠프를 많이 수료했었는데 이때 단지 캠프를 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캠프에서 제공해주는 상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네. 리더십 캠프에서 제공해주는 상은 이제 학생이 프로그램을 참가한 동안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상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실제로 교내외 행사를 통해 리더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더로서의 평가의 기준이 되며 또 학생이 만약에 반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과 같은 타이틀이 있다면은 이런 건 학생이 뛰어난 봉사 정신과 리더십을 입학사정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리더십 활동들을 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활동들을 항상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기록하고 잘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더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활동 자료들이 없다면은 입학사정관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한 것들을 어필하기 힘들겠죠. 네. 뭔가 기록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정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한 비교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원서 접수 40여일 남았는데요. 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학생도 그렇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면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공신들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는지 아마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조영 학생은 자기소개 준비 어떻게 했나요? 저는 원서 접수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다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랑 서류 준비를 병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후배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솔직함이었어요. 솔직함이 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화려한 경력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스펙이라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진심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고 또 어떤 점을 배웠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의 진실함을 담아야 한다는 거. 사실 면접관들이나 입학사정관들 모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글을 딱 그쵸. 보면 이 사람이 진짜로 썼는지 혹은 뭔가 꾸몄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니까 고민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 신조영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지금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를 직접 준비를 했는데 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아, 이거군요. 제가 지원했던 이제 성균관대학교 활동 기록 보고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 답변은 이제 2번 문항에 대한 글이었는데 2번 문항이 이제 지원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교내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기술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흔히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세요라고 하면서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제 활동들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그 활동들 간의 연관성을 다음으로 파악을 했고요. 연관성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기소개서에 크게 이제 2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장래희망과 관련해서 언론인,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 혹은 궁극적인 꿈과 관련하여서 말과 글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네. 이제 그러한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주영양의 꿈은 언론인이었군요. 지금 뭐 앞으로도 많이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요. 성균관대학교에 지금 입학 전형에 관한 그 대답을 봤는데요. 장재영 학생과 홍성진 학생도 함께 봤는데 어떠세요? 신주영 학생의 이런 자기소개에서 쓰는 방법 비슷한 부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주영 학생 어떠세요? 재영 학생. 재영 학생 예. 어떠세요? 네. 네, 저는 제가 이번에 한번 자기소개서를 예. 직접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여기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의 자기소개서 포인트는 구체성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으로 써라 라는 말이 많은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후배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시 청소년 과학 탐구 발표 대회, 생물 자기보고서 활동 등 생물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물 올림피아드에도 참가해서 그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실험 뒤에는 항상 과정과 결과,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꾸준없이 꼭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에 녹여낸 것이 저희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에 참여를 하고 항상 그 과정과 결과, 배운 점, 느낀 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주영 학생과 장재영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성진 군은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의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쓰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글감과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좀 많이 곤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자기소개서는 항상 일찍 미리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상 실적과 성적들을 이제 나열하려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했었던 어떤 노력과 과정 속에서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기록부에는 충분히 그 학생의 수상 실적과 성적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활동을 얼마나 보람차고 의미 있게 했는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상장은 받지 못했어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입학사정관들한테 어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세 분의 이야기 공통점 여러분도 찾으셨죠? 예.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들 중에서 연관성을 짓고 그 연관성이 여러분의 꿈과 직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요.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들, 배운 점, 느낀 점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정말 입학사정관제 훌륭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동기를 주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요만큼만 들었는데도 여러분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네요. 네. 자, 이 3명의 공신들의 합격 노하우가 담긴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는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핵심 정보방에 있으니까요. 네. 자,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핵심 정보입니다, 여러분. 핵심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공신과수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 갔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학 선택당하지 말고 선택하라.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꿈과 열정으로 나를 드러내라. 입학사정관 전형 실제와 대비.
대학별 수시 정보를 분석하라. 2013 수시 전망과 대책. 그리고 2013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7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동명여고 체육관, 7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찾아갑니다. 수험생을 위한 최고의 입시 길잡이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알려드려야겠죠. 세 번이 주최가 되는데요. 7월 21일 토요일은 오후 2시에 동명여고에서 진행되고요. 7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그리고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에는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여러분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입시엔터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전화로도 해주실 수 있어요. 02-360-40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가는 물론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전략을 세운 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공신과일 수다 계속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코너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그런 코너입니다. 네. 공신의 수험생 생활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평소에 수험생 생활, 특히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던 우리 선배들은 어떤 일을 해왔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신들에게 OX판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OX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이 안 좋아도 화려한 수상 실적과 잠재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돼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X를 들어주셨는데요. 누구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홍일점 우리 주영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잠재력과 활동 내역을 평가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뽑는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적의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제 몇 등급 이하는 불합격이다, 이런 기준은 없어도 그 학생의 성실함을 평가하는 척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와 활동 모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죠? 네. 공부와 활동 모두 중요하다라는 주영 학생 말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넘어서 나중에 취업해서라도 이게 계속 이게 연관이 되니까요. 성실한 표현은 잣대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영 학생 역시 X판을 들어주셨는데요. 재영 학생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성적이 안 좋은데 화려한 수상 실적과 잠재력이 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 화려한 수상 실적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예, 성적이 낮았다 할지라도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성적이 좋아야 화려한 수상 실적도 존재하고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모두 골고루 신경 쓰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었죠. 자, 같이 X를 들어줬던 홍성진 학생도 같은 의견인가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기초학급 성적, 즉 내신과 수능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수상 실적, 잠재력과 같은 부분들도 빛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예상했을 수 있었죠. 대답이었고 네.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 기대해 주세요. 질문해 주실까요?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분량은 많을수록 좋다. 네. 과연 많을수록 좋을까요? 어떨까요?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O판이 하나니까 네. 우리 재원군 학생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분량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인 건가요?
그럼? 예, 이 질문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예. 일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의 분량이 1000자 내외라고 말을 하면 900자 이상은 써줘야 되고 아. 700자 내외라고 말씀하면 이제 630자 이상은 써줘야 합니다. 네. 즉 원래 분량의 90% 이상은 써줘야 된다는 말이죠. 음. 이 정도는 되어야 이제 이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의 스펙을 단지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과 다른 학생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분량은 기본이 돼 그 안에 자신만의 차별성을 넣어야 된다라는 대답이셨는데요. 홍성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X를 드셨잖아요. 예. 이제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이 양이 아닌 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하루에도 몇천 개씩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미사여구가 많다거나 반복되는 표현 및 내용들이 많다 보면은 읽다가 지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분량보다는 이제 적더라도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진 군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특별히 본인이 내세웠던 하나의 멘트 같은 게 있었나요? 나는 이런 학생이었다. 뭐 이런 것들? 자기소개 내에 말씀하시는 네. 네. 이제 제 앞에 성을 따가지고 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그렇게 파악은 와닿지 않는데 아마 내용이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소개서와 함께 면접이나 이런 것도 입학사정 과정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혹시 서류 준비가 조금 덜 되었더라도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오해도 있더라고요. 성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부실하다면은 면접을 볼 때 첫인상 점수를 깎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류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이제 입학사정관들께서 이제 학생의 능력이나 담재성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갖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그 전형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서류를 통과해야지 면접을 볼 수 있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모두 다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재영 학생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제 대부분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1단계에서는 이제 서류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서류가 충실하지 못하다면 2단계로 선발되기가 어렵겠죠. 2단계에서는 바로 서류의 진실성 평가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선발하는데 최종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서류가 충실하고 진실성을 보여준다면 면접을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재영군은 공신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 주영 학생은 면접을 참 잘 봤을 것 같아요. 주영 학생도 면접 보시고 네. 입학의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도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성균관 대학교는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면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로서 면접이 존재를 하거나 또 이제 최종 성적을 매길 때에도 서류 점수와 그리고 면접 점수가 합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입학뿐만 아니라 입사도 비슷합니다. 뭐랄까 지금 준비하는 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3명의 공신 모두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잘 되어야 면접도 잘 볼 수 있다는 거 필수 요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질문 뭔지 궁금합니다. 이날 선생님 질문 주세요. 자, 다음 질문은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내 활동보다 교외 활동이 더 중요하다. 교회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두 아니네요. 모두 좀 의외인데요. 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진 학생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교내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비교하면? 교내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의 비중을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다 보면은 면접관들께서 면접을 할 때 아니 왜 학생은 교외 활동은 많은데 교내 활동은 전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답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교내 활동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준 성진 학생이었는데요. 주영 학생은 어때요? 똑같이 X를 들었는데요. 네, 이 질문은 이제 제가 실제 사례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활동이 이제 교회에서 했던 봉사활동 하나뿐이거든요. 물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그런 교회 수상 내역도 있지만 되게 적고, 제가 자기소개서에 중점적으로 적었던 부분은 다 이제 주로 교내 활동이었어요. 교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방과 후 시간이라던가 특활 활동, 이제 CA 활동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이제 충분히 찾아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교내에서 활동하는데 이제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친구에게는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교내 활동은 교회 활동에 비해서 점수가 더 낮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활동을 어디에서 했는가 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했냐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아까 이제 이 주영 학생 자기소개서를 보면 교내외에 인상 깊었던 활동 중에서 교내 활동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역시 이제 X를 든 재영 학생도 어떻게 두 학생과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에서의 충실도입니다. 예, 학교에서 충실하고 이루어낸 업적이 뛰어나야 교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1차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서류 평가가 주요시 되는 게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이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는 이제 교내 활동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교내 활동을 좀 많이 했다고 한 주영 학생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내가 자랑할 만한 교내 활동 혹은 교회 활동에 좀 주력하지 못하더라도 이 활동했는데 난 좋은 좀 반응이었다 하는 게 있나요?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 저는 일단 교내 활동 중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학급 임원 활동과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학급 임원이라 하면 반장, 부반장 뭐 네. 이런, 예. 그리고 이제 신문반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방과 후에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정말 그렇겠는데요. 네. 자, 화려한 교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내 활동도 충실히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내신은 중요하다. 내신 중요하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내신. 첫 번째 토크에서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OX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저거 주혁 학생 지금 네, 세모인 저거 거죠? 뭔가요? 예. 의견이 조금 엇갈리긴 한데 네. 내신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주혁 양 가운데 판을 들은 거죠?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와 조금 유사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모로 답변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내신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신은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또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뭐 성적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이제 학생의 또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그 마지막 이제 주영 학생 말했던 그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이 말 꼭 명심하시고요. 2, 3학년 때 성적 상승한다면 큰 문제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홍성진 학생과 장재영 학생은 O를 들으셨는데요. 네. 재영 학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모든 학생들이 아마 O라고 답변한 걸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서류 평가가 대다수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가 주를 이루고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안에는 이제 교과 영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내 생활의 충실도를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내신이 낮다면 내신이 향상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여기선 특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 그 성적에서 두각을 내면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재용군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입학사정관과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비법들을 꼭 네. 짚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메모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선진 학생도 재용군과 좀 비슷한 생각이죠? 아무래도 예. 똑같이 오를 들었잖아요, 지금. 예, 저도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수능과 내신과 같은 그런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최소한으로 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또 가능성을 보는 그런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제 학교 내신은 학생의 평상시 어떤 성실성을 어떤 그렇죠. 반영하기 때문에 네.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직까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학생의 그 본분이 공부인 만큼 내신 성적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비록 뭐 중요한 요소이지는 않더라도 생각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혹시 아직 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성적을 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도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공신들과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의 오해와 진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성심성의껏 대답해준 3명의 공신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아직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정보들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공신의 공부법 중요하겠죠. 공신 사님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비밀들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만 비밀 공개하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은 공신과의 수다 특별하게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신들을 모았는데요. 공신 특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특집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1대1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특집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코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고요. 그 네. 특별한 거 오늘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공신의 공부법을 통해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부 비법들 여러분 쏙쏙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특별히 오늘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공신만의 비법을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합격 1등 공신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리에 앉아있는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홍성진 학생의 1등 공신은 무엇일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의 1등 공신은 무엇인가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저만의 1등 공신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네. 그렇죠. 진정성, 뭐 솔직함, 뭐 진실, 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비밀이 뭔가요? 비결은요? 예,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들이죠. 예,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단지 대학교를 가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제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나중에 내 미래와 비전을 찾기 위한 활동들로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바쁜 와중에 이제 못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끔 했었던 제 버팀목과 어떤 지원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진인 건가요? 예, 성분이 맞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제가 남학생이 바로 됩니다. 한번 다르네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요?
이 봉사활동에서도 이제 중요한 점이 지속성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해외 봉사활동이나 이제 방학마다 가끔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일회성의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동아리와 중증 장애 환자와 뇌성마비 환자들을 도와드리는 음악 동아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 진정성과 관련되어 입학사정관들에게 좋은 평가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성진 학생은 앞으로 뭐랄까 진정성 있는 봉사를 쭉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홍일점 신조영 학생의 비밀도 들어봐야겠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무엇인가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1등 공신 비법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네. 본인이 질문을 하신 건가요? 사실 질문은 받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네, 그렇죠. 어떤 건지 공개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제가 비단 입학사정관 전형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하면서 이제 터득한 비법이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이제 주로 질문 공부법을 자주 활용을 하였는데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았었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좋았거든요.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입으로 반복해서 자꾸자꾸 말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정확한 질문을 하려면 일단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이남순 선생님, 네. 예전 학교에서 신조영 학생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학생이었나요? 네, 뭐 주영 학생 질문도 많이 하고요. 네. 일단 인사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인사성이 좋고 해서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주영 학생 떠올릴 수 많은 정도로 정말 이제 진정성 있게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학생이었군요. 네. 그래요. 입학사정관 전형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데에서도 1등 공신이 아마 질문이었지 않았을까. 네. 주영 학생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질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은요. 정말 선생님을 질문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도 사실 좀 두려워했었어요.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질문 많이 해서 선생님들을 좀 괴롭혀 주십시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채영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우리 학생의 재영 학생의 예, 이제 1등 공신은 무엇일까요? 예, 나머지 두 공신들 들어보셨음에도 비슷한데 이제 저만의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네. 1등 공신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죠. 예.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네. 예, 입학 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 1등 공신은 저는 자신감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매사에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제가 생명과학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왓슨과 크릭 다 알고 계시죠? 예, DNA가 이중 나선으로 발견되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왓슨과 크릭이 어떻게 DNA가 이중 나선으로 발견되었을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왓슨과 크릭은 다른 학자들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깊은 학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큰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야 이제 저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도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감이 있다면 당당히 합격의 열쇠를 쥐어줄 수 있습니다. 네. 진실성과 질문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 이 수험생 생활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덥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을 잘 보내기 위한 비법들도 우리 공신들은 잘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홍성진 학생,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고 또 본인만의 그런 비법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여름방학이 되다 보면은 덥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다 보니까 좀 많이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여름방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재영 군은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게 되죠. 이제 여름방학은 이제 수능이, 예, 이제 여름방학은 이제 수시를 앞두기 전에 고3 학생들에게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제 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게을러지거나 이제 생활의 패턴이 많이 변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지켜나감으로써 그렇게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네. 네. 스터디 플래너. 예, 스터디 플래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홍일점 신주영 학생도 말해주시죠.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 여름방학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더 집중하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앞으로 해야 할 공부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과목별로 적어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그 과목을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계산했고요. 원래 저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이제 일정을 관리하고 스케줄러를 쓰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했었는데 여름방학 이후로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작성하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여름방학 앞두고 있습니다. 이 더위와 싸우느라도 바쁠 텐데 공부도 해야 되고 참 답답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힘내세요. 뭐랄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이 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신과의 수다를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좀 두려움, 걱정이 앞섰던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해준 공신 산인에게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꼭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다. 조언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장재영 학생이 먼저 후배들이겠죠. 예. 입학사정관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시 원서를 앞두기 전에 이제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중이거나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매듭을 잘 지어야 이제 원서를 쓰는 마음도 편하겠죠. 이제 학생들도 이제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시고 이제 원서를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그리고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활동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도 이제 인상 깊었던 활동들이 있죠. 이제 아까 제 포트폴리오 목록 제출표를 보셨죠. 그렇게 이제 해왔던 활동들에게 순위를 매기고 이제 중요한 순서로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재영 군은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받아본 학생인 예, 거죠. 네. 상담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조언들을 많이 잘 활용을 했을지 다시 한번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을 해주시거나 혹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움이 됐는지. 네, 저는 제가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이 아니라 상담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성적 이런 거보다는 이제 자기소개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활동들도 이제 중요하다 해서 예, 그런 걸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한번 이 상담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영 양도 조언 한마디 남겨주셔야죠. 이제 아까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오해와 진실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특별한 학생을 뽑기보다는 열정 있고 성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에요. 이제 열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이제
열심히 한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에 기준을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또 자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홍성진 군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라스트 스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수영 경기나 육상 경기에 수영 경기나 이제 육상 경기에서 코스 5분의 1 거리가 남았을 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매우 힘들고 힘겹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중에 내 꿈과 미래를 이루기 위한 어떤 활동들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시는 활동들이 훨씬 더 보람차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자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름방학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름방학 특집과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있는 7월 한 달 동안에 잠깐 쉬고요. 8월 첫 번째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에 더 밝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공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여름방학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학사정관 특집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을 출연해서 여러분에게 1:1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에 앞서서 다음 주죠.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은 수시 전략 그리고 여름방학 스케줄 자기소개서 1:1 첨삭지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ext. 청년희망 프로젝트 001자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TBS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중소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 15일까지 TBS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20명을 선정해서 희망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며 당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당선된 20편의 사연은 별도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제작된 희망 광고는 TBS TV에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부 당선자에 한해 TBS MC와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지원해드립니다. TBS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bsc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오면은 도저히 우리 살 금융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천개의 시각, 천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그 놀이공원 입장료가 얼마였지?
대인은 3만 원, 학생은 2만 원, 소인은 아마 만 원일걸?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대인은 성인, 거인, 대인군자, 신분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을 말하고 소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로 구분할 때에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을 뜻하는 어른이나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이르는 어린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그 놀이공원 입장료가 얼마였지? 어른은 3만 원, 학생은 2만 원, 어린이는 아마 만 원일걸?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